에, 원래 이 강의가 잘 들리시죠? 약 한 학기 정도 강의를 한 50분 만에 끝내려니까 조금 버겁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상일 교수님께서 워낙 그 프레셔를 많이 주셔가지고 가급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 어쨌든 좀 양이 압축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것은 나중에 이메일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는 오늘 주제는 이 포스트 코로나 97%의 창의성 유전자를 깨우라는 주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코로나는 위기인가요? 아니면 혼돈인가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다 온라인으로 가는 거야? 의도치 않게 우리는 반강제로 언택트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이 혼란이 이제 조금 더 좀 있으면 새로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질서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훅 당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과거에 이런 혼란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만든 예가 있는데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 코로나는 새로운 르네상스의 개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바로 어떤 거냐면 이게 제일 많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아마 이렇게 보면 이 헤브리즘, 과거의 신에 의한 사회와 헬레니즘, 인간에 의한 사회, 이 두 가지 새로운 큰 가치가 충돌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면, 지금의 작금의 시대는 휴머니즘과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 르네상스 이전에 발생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흑사병이라는 게 돌았죠. 인구의 약 한 30% 이상이 죽었는데, 이 흑사병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붕괴되고 중세 유럽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도시 국가로 변경하게 되죠. 그때 이런 그 흑사병이 왔을 때 약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답니다. 첫 번째는 이건 뭐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현실을 잊고 앞으로 그냥 놀자, 그냥 알아서 그냥 방탕한 생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보카치오의 그 데카미론 같은 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종교에 더 심취돼 가지고 종말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때 과연 그러면 종교란 무엇이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통해서 르네상스를 이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지동설이죠. 과거에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이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왜 꼭 지구에만 보냈을까? 지구 말고 다른 곳에도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믿어왔던 어떤 가치가 아주 크게 변화되는 큰 계기가 있었죠. 이걸 통해서 르네상스가 활성화됐는데요. 작금의 현실이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지금 우리 혼란되고 복잡하고요. 전 지동설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알파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다보스 포럼에서 앞으로 5년 내지 한 7, 8년 사이에 710만 개가 직업이 없어지고 200만 개 정도가 새로 생긴다. 다시 말하면 한 510만 개 정도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 그냥 없어지나 보다, 뭐 별로 이렇게 느낌이 안 오죠.
근데 2016년에 바로 이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에게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와닿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둑에서는요, 구단을 입신이라고 합니다. 신의 경지에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입신을 무너뜨린 알파고의 37수, 이 37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37수가 뭐냐면 바둑은요, 한 2000년 이상, 최소한 2000년 이상, 한 500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두면 안 돼. 나름대로 이렇게 둬야 돼. 나름대로 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7수가 어떤 수냐면 이렇게 두면 안 돼. 라는 수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2000년 이상 믿어왔던 믿음이 과연 옳은 거냐, 이게 벗어나야 될 고정관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아주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알파고를 이세돌이가 이긴 한 판 이겼죠. 그게 바로 78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거 이겼니? 네가 둔 그 신의 한 수는 뭐니? 라고 물었을 때 이세돌이 얘기합니다. 사실 그거 꼼수였어. 다시 말씀드리면 알파고가 인간한테 둔 37수, 그 다음에 인간이 알파고에 둔 78수 둘 다 꼼수였다는 거죠. 이 꼼수는 비논리적이고 비선형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돌발적인 생각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미래의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둑을 저도 좀 배워서 조금 두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세돌하고 한번 바둑을 두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100폰을 둬도 100번 한 번도 못 이길 겁니다. 이세돌이 날 봐주지 않는 한 1000번을 둬도 한 판도 이길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세돌과 한 판 붙을 수 있는 이런 세대가 왔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손을 잡으면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인공지능과 손 한번 잡는다면 이세돌과 한번 붙어볼 수 있고 내 가능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창의성의 97%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공지능을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뒤지면요, 엄청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수많은 그 기술 중에서 나를 도와주고 내 일을 도와주고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는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얘와 함께 협업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나를 도와줄 이 디지털 인공지능 기술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금 초맞춤 시대라고 합니다. 나를 나답게 만드는 특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나만의 주체적 관심, 나만의 콘텐츠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읽을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으로 제가 빅 에이스라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혼돈의 시대, 나를 빅 에이스로 만들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는요, 새로운 시대 균형과 질서,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는 협업력. 세 번째,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 즉 공감력,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 작품이 그 르네상스 시대 때 아주 유명하고 그 천재적인 그 도나텔로라는 분이 만든 마리아상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아시죠? 예수 엄마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게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마리아상입니다. 뭐 이거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경에서 몇 살에 돌아가시죠? 뭐 돌아가신다는 것보다 승천하시는 나이가 33살입니다. 그럼 최소한 마리아는, 엄마는, 예수 엄마는 50이 넘었겠죠. 당시 한 46, 7살이 평균 나이라고 하면 지금 마리아는 50이 넘었고 화장할 수도 없었고 지금처럼 어떤 뭐 미용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 피에타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한마디 합니다. 야, 왜 이렇게 마리아가 젊어? 아니 50이 넘은 마리아를 왜 이렇게 20대로 만들었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얘기합니다. 영혼이 맑으면 육체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피에타, 도나텔로가 만든 피에타는 내 앞에서 자식이 죽었을 때의 엄마의 처절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측에 있는 그 마리아는 아주 영혼이 맑기 때문에 20대의 젊은 마리아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도나텔로가 만든 데이빗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상입니다. 다윗. 잘 아시죠? 다윗. 다윗이 이제, 그래서 이게 실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는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골리앗 머리가 돼 있죠? 다윗과 골리앗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윗입니다. 뭐 대단하시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가 몇 살입니까? 16살입니다. 16살. 16살입니다. 그러면 이 도나텔로는 16살의 몸을 16살의 몸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골리앗이 나오는데, 미켈란젤로는 16살도 20대의 가장 건강한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왜? 영혼이 맑으니까. 자, 그럼 50이 넘은 엄마도 20대로 만들고 16살짜리의 다윗도 20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도나텔로는 실제적인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이 당시에 아마 조각을 보면 거의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혼이 가장 맑을 때가 언제냐? 여러분 그 사무엘상 그 성경의 그 17장 그 45절 정도 보면 그 다윗이 한 말이 나오죠. 골리앗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온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돌을 던지기 전의 모습, 이 모습이 가장 영혼이 맑을 때가 아닌가 해서 이런 모습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6살짜리를 16살로 안 만들고 50이 넘은 엄마를 20대로 만든 건 그 사람이 못 만든 게 아니라 그러한 생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나텔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나텔로 보면 좀 까다롭게 생겼죠? 까탈스럽게 생겼습니다. 이게 사실적인 측면이고요. 미켈란젤로를 직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그 과학자라도 에디슨 같은 분은요, 뭐 추궁기, 뭐 전화기, 그다음 전구, 이게 눈에 보이는 걸 만들었다면 아인슈타인은 좀 상대성 이론, 눈에 보이지 않고 직관적인 거 만들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옷도 차이가 나죠. 이것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얘기하면 저는 이쪽 아인슈타인 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보다는 직관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요. 같은 건축가고 디자이너인데요. 미스 반데로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less is more라고 표현하고요. 로버트 벤치는 less is poor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건데 어떤 분은 없는 게 최고다라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없는 게 따분하고 지루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따라서 작품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less is more 만드신 분은요. 이런 식으로 이거와 이제 같이 연관된 분이 디자인한 건데요.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이고. 근데 less is more라고 말하는 이 로버트 벤치를 유시한 이 주변 사람들은요. 이렇게 디자인합니다. 같은 건물인데도요.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면요. 이렇게 다르게 비교할 수 있죠. 이쪽엔 스토리가 좀 있겠죠. 이쪽은 아주 기능적이고 모던하겠죠. 그리고 의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린 왕자와 노인 이 어린 왕자와 노인과 바다가 있습니다. 이 노인과 바다는 굉장히 사실적인 소설이죠. 실제로 그 소설책 읽으면 다 보입니다. 이 청새치와 싸울 때 리얼하게 다 보이고, 반면에 어린 왕자는 그 달 속에서 토끼랑 놀고 아주 직관적으로 상상의 날을 피죠. 중요한 거는 둘 다 히트 상품이야. 제가 개인적으로 자랑 하나 하면요. 저희 디자인 대학의 교수님들이 한 19분 계십니다. 저희 그 대학원생의 19분이 계시는데요. 전체 대학원생의 반 이상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잘 그리고 뭐 이런 잘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 학생 중에서 아주 사실적인 학생이 있고요. 직관적인 학생이 있습니다. 사실적인 학생은 레퍼런스와 팩트가 중요하고요. 이쪽 직관적인 학생한테는 아이디어라든지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이 친구한테는 아주 사실적으로 유도하니까 그 아이들 특성에 맞게 해주니까 대학원생이 많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다 히트 상품입니다. 다만 이 사실적인 사람이 직관적인 사람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좀 황당한 느낌이 들 거고요. 이 직관적인 사람이 사실적인 사람을 봤을 때는 아주 좀 답답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단점이고요. 장점이 있을 때 둘이 합해졌을 때 최고의 경쟁력이 나올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가 이게 이제 생각의 지도라는 책에서 나온 건데요. 이 소하고 연관되는 걸 묶어봐라 그랬더니 서양 사람들은 통상 이렇게 소와 닭을 묶습니다. 카테고리 묶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이렇게 묶는 됩니다. 소가 풀을 먹는 거죠. 관계로 묶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미국에 계시지만 아마도 이 관계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삼조고라는 건데요. 그 고구려의 그 상징 마크입니다. 근데 이 까마귀입니다. 근데 고구려는 태양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달 속에는 토끼가 있습니다. 그거 이제 많이 들었을 겁니다. 토끼 속에. 자, 제가 볼게요. 화이트하고 블랙이 있습니다. 화이트가 양이고 블랙이 음입니다. 태양과 달이 있습니다. 태양이 양이고 그 달이 음입니다. 그럼 태양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양 속에 사실은 화이트가 있어야 되죠. 같은 양끼리. 서양 같으면요. 근데 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까마가 있어야 되고 태양 속에 토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양중음, 음중양이라고 합니다.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다는 그걸로요. 바로 이걸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속에 디지털이 있고 디지털 속에 아날로그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아날로그와 디지털 나누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공존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수정과의 잣을 넣는 이유입니다. 이 수정과의 이 꽃감은 다 좋은데 많이 먹으면 여러분 바로 변비 걸립니다. 이 탈이라는 성분이 몸에 좋은데요. 이 단점이 아마 이 변비를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탈인을 빼는 게 아니라 이 잣을 넣음으로써 해결되는 거. 또한 우리가 냉면을 먹을 때 계란을 넣는 이유는 이 면이 소화가 안 되니까 계란을 넣음으로써 그걸 해결해 주는 이 같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족보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서양은 문장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뭐 토트넘이라든지 외국 축구를 보면 그렇게 그 문장이 많은 이유입니다. 요게 그 뭐 여러분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시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사진 찍은 걸 좀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그 프랭크 게리라는 유명한 그 건축가가 만든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이 구겐하임 미술관이 빌바오에도 있고 이제 저기 미국에도 있고 그다음에 저 베니스에도 있고 이제 아부다비 네 군데 있는데요. 빌바오에 있는 그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도시가 이거 하나로 먹고 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지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아비다부에 있는 그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디즈니 콘서트 홀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비슷하죠? 이거는 그 유명한 여러분 MIT 건물입니다. 미국의 MIT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뭐 재밌습니다. 이렇게 잘 뭐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프랭크 게리가 이 건물로 유명해졌는데요. 댄싱 빌딩이라고 해가지고 춤추는 건물이었는데 프라하에 있는 그 건물입니다. 보험회사 건물인데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볼까요? 이게 우리나라 구연서원에 있는 기둥입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요. 이 프랭크 게리의 이 건물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면 이 구연서원에 있는 이 기둥은 원래 생긴 게 저렇게 생겨본 거죠.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의 특성입니다. 하나 맞는 게 없습니다. 기둥도 보십시오. 사실 이 뭐 똑바른 것보다는 이렇게 복잡한 걸 갖고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이제 병산서원이라는 데인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물이면서 최고의 디자인이면서 아주 보물 같은 곳인데 이 천장을 보십시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장 보이시죠?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느 나라겠습니까? 같은 천장인데 똑바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어느 나라겠습니까? 일본입니다. 자, 이 친구하고 맞겠습니까?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일본하고 안 맞는 겁니다. 얘네들은 정확합니다. 우리는 이렇고요. 볼까요? 우리가 그 응원가 만들 때도 일본에도 어떻습니까? 니폰 짜짜짜, 니폰 짜짜짜, 니폰 짜짜짜 이렇게 하죠? 우리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짜짜짜짜짜, 대한민국 짜짜짜짜짜. 느낌 오나요? 정체성이라는 것이 형태로 드러납니다. 언어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도 아까 보셨죠? 생긴 대로 논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까 직관적인 사람들은 옷도 자유롭게 입습니다. 사실적인 사람은 정확히 입고요. 저도 그래서 일부러 오늘 이 옷 입었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잔소리하던데요. 좀 없어 보이니까 양복 입으라고. 근데 저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이게 부석사입니다. 여기 부석사에 보면 여기가 이제 범종가 있고 안양루가 있고 이게 대웅전까지 관계인데요. 이거 보십시오. 자, 위에서 본 겁니다. 이게 무량수전에서 본 그림입니다. 이런 거. 좀 이거 보시다가요. 이거 보면 어떨까요? 아까 이거만 봤을 땐 괜찮았는데 이거랑 비교해 보니까 이게 훨씬 더 좋죠.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화적인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가 직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감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얘랑 비교해 보니까 뭐가 턱 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훨씬 더 맞다고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보면요. 안에는 이렇게 크게 돼 있고 안에는 이렇게 복도로 돼 있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건물을 크게 성을 짓고 이 안을 전부 복도로 만들어 놓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를 하나로 짓지 않고 각각 조그만 산식로부터 대웅전까지 하나하나 특성을 다 살려서 만들었습니다. 아까 건물에서 봤던 그 기둥과 같은 느낌 되지 않으신가요?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팬데믹이 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나서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생태계도 중요하죠. 자연에 있는 그대로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사자도 있고 쥐새끼도 있고 뭐 토끼도 있듯이 이런 다양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특성이 앞으로 미래의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 병상소원입니다. 위에 그 천장이 보이는 데가 여기인데요. 이 보십시오. 이 공간이 사실 옛날 사립대학인데 여기가 이제 기숙사고 좌우가 이제 기숙사고 여기서 공부했고요. 이 부분이 뭐냐면 구멍이 뻥 뚫려 있죠. 우리나라처럼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메인터넌스 측면에서 문을 닫지 않고 뻥 뚫어 놨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구멍을 뚫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크게까지만 이 안에서 뭐 했겠습니까? 아마 뭐 술도 마시고 놀기도 하고 뭐 책도 읽고 했겠지만 그리고 겨울엔 놀지도 못했고 그런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을 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 특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화이부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요. 군자는 화이부동이라고 합니다. 조화를 이루되 같지 않은 합니다. 조화를 이루되 다 각각의 특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소위는 동의부로라. 동자가 앞에 오고 화자가 뒤로 가면요. 같은데 조화를 못 이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개성을 갖고 조화를 이루는 사회, 이게 미래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의 딥러닝, 이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딥싱킹, 이 두 개가 어우러져서 딥와이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건 제가 쓰는 단어인데요. 물론 이제 위즈덤이라고 쓰기에는 좀 ing라서 yg라고 썼는데 그래서 딥러닝과 딥싱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이게 인간과 인공지능의 가장 이상적인 공존이 딥와이징이라고 제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현대자동차에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원래 제가 그 2018년도에도 미국 CES에 갔다 왔고 올해도 이제 갔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어머니가 상을 당해서 못 갔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그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담당 그 만드신 상무님도 제가 만났는데 이게 이제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퍼포즈 그 빌트 베이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목적이 달라지는데요. 이 길로 들어갑니다 하나씩. 그래서 이게 병원이 될 때도 있고요.
호텔이 될 때도 있고요. 레스토랑도 됩니다. 이 타 있는 사람이 들어갈 때마다 달라지는 공간이 굉장히 이게 우리의 그 특성을 살려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게 봤는데, 이런 이 멀티 퍼포즈에 대한 어떤 커넥팅 허브, 이게 과연 굉장히 우리의 그 동양적인 사고고 한국적인 가치로서 미래 지향적인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제가 한마디로 나이키와 닌텐도가 경쟁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닌텐도가 어떻게 경쟁해? 그거를 제가 명사적 시각과 시각에서 동사적 시각으로 변한다고 얘기하는데요. 나이키와 닌텐도가, 나이키는 운동화 만들잖아요. 닌텐도는 게임기를 만듭니다. 명사일 때는 운동화 게임기니까 경쟁 상대가 아니죠. 근데 동사일 때는 어떻겠습니까? 플레이가 됩니다. 플레이. 그래서 경쟁 상대가 되고 이를 위해서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디자인 쪽에서도요, 뭐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뭐 영상 디자인, 그 명사일 때는 그렇지만 동사일 때는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 그렇게 융합되고 변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과 관점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데요. 제가 관점을 디자인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 차가운색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거의 97% 이상이 파란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코카콜라는 뜨겁습니까? 그럼 뭐 펩시콜라는 뭐 미식지근하겠다. 레드도 차가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코카콜라 먹으면서 한 번도 아 뜨거 하고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 말로만 그래서 이 컨셉을 형성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산타클로스는 코카콜라가 형상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청전 그거 다 아시죠? 심청이 내용 다 알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이쁘게 생겼겠다 생각하는데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산타클로스 내용은 아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을 때 코카콜라가 이것을 그 형상화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그 컨셉을 형상화시킨 겁니다. 제가 최근에 작년에 작업한 건데요. 작년에 작업할 때 제가 롯데랑 자판기 디자인을 제가 작업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자판기를 백화점 1층에 설치하자. 그러니까 난리 났습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1층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가 있죠? 그 명품 샵하고 그 다음에 화장품 가게가 있는데 자판기를 1층에 설치하자. 그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자판기를 내가 백화점 1층에 설치하면 기존과는 완전 다른 걸 만들지 기존과 똑같은 걸 내가 설치하겠냐. 만든 작품입니다. 왜 자판기에서 꼭 음료수가 나와야 돼? 화장품 샘플이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만든 거고요. 아마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습을 한번 제안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밴딩 머신이 아니라 이제는 밴딩 로봇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프라보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자이레톨 껌인데요. 우리가 이 자이레톨 껌이 나오기 전에 이런 껌이 있었어요. 일반 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 껌 나오고 자이레톨 껌 나오기 전에 밤에 잠잘 때 껌 씹으면 엄마한테 혼났어. 왜? 이빨 썩는다. 근데 지금은 자이레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자기 전에 씹어라. 반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껌이 아니라 약입니다. 여러분 약 통처럼 보이나요? 약 시럽처럼 보이나요? 비타민 통처럼 보이나요? 과거에 껌종이 디자인이 아니라 이렇게 약처럼 디자인이 된 겁니다.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뭐 6개짜리가 800원인데요. 한국 돈으로요. 보통 이게 보통 하나 먹을 때 한 번에 남자들은 2개씩 먹습니다. 3개 800원입니다. 이게 아주 히트 대박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생각, 이런 컨셉에 따라서 이런 히트 상품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P&G에서 만든 이 팸퍼스는 기저구인데 처음에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기저구는 빠른 흡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잘 안 팔려. 엄마들이 원했던 것은 배변 훈련이었던 겁니다. 배변 훈련이었던 것은 배변을 2분 동안 잘 안 내려가고 이제 내려가는 건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흡수일 때는 엄마가 저걸 벗겨주는 거고요. 배변 훈련일 때는 아이 스스로 기저구를 벗는 겁니다. 디자인도 달라야 되고 형태도 달라야겠죠. 이걸 통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갤러웨이에서 조사를 했더니 은퇴한 부자 노인들이 골프를 안 해. 왜 안 하냐? 근데 위험해서 못 하겠대. 골프가 위험하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테니스는 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바로 이거였죠. 뭐냐?
헛수입니다. 쪽팔리잖아,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헤드를 이만하게 만든 겁니다. 그 지금 드라이브 헤드 다 커졌죠. 이것은 노인뿐만 아니라 골프를 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골프를 치게 만드는 아주 획기적인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디자인한 건데요. 이 독도 술잔입니다. 술 먹는 사람들 위해서 만든 거예요. 투명 유리잔에 그냥 투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걸 본 저희 저희 학교의 그 재료공학과 교수님이 도와준 건데요. 이 뒤에 그 온도계에 있는 그 파란 그 색깔 있죠. 온도계에 보면 색깔 있잖아요. 그거 아주 싼 기술이십니다. 그걸 뒤에다 바르면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색깔이 파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의 심리를 위해서 만들어 본 거였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편견이고요. 두 번째가 선입견입니다. 볼까요? 여러분, A와 B가 있습니다. 어느 게 어둡겠습니까? A가 더 어두워 보이시죠? B가 더 밝아 보이시지 않나요? 제가 볼까요? 같은 색입니다. 쭉 비교해보면요. 같은 색입니다. 같은 색임에도 불구하고 A가 훨씬 어두워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잘못 봅니다. 이거 뭐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잘못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A와 B가 있습니다. 어느 게 길어 보이나요? A가 훨씬 길어 보이죠? 사실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잘못봄 때문에 우리가 편견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심지어는 더 안 좋은 것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 안에 삼각형 보이시나요? 역삼각형? 이 안에 원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는 게 생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하나 생기다 보면 이런 모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힘, 이것이 창의성과 상상력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면 수많은 음료수가 있습니다. 이게 음료수가 없는데 또 이렇게 많은데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왜? 그것을 코트럴 박사가 아직까지 충족되지 않은 고객들의 불만을 끊임없이 찾아내 해소해 주는 것이 사랑받는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크리에이터의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창의성이란 고객의 기대를 행복으로 바꿔주는 것이라고 제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의 기대를 알 때와 모를 때가 있죠. 알 때를 우리가 개선이라고 하고요. 모를 때를 발명이라고 합니다. 그 창의성, 이게 다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가 레벨로 있다고 보면 이 밑으로 올수록 아까 말한 사실적이고요. 위로 갈수록 직관적입니다. 그 제품도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위로 올라갈수록 대박이 납니다. 밑으로 올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성공을 하지만 대박이 잘 안 나고요. 대박은 나지만 성공이 잘 안 됩니다. 참 공평하죠. 그럼 나는 어디 있느냐, 여기서. 나는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저는 아마 이쪽 정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아주 사실적인 게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옥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옥소 같은 경우는 혁신은 개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나요? 여러분, 우리 물을 볼 때 요게 요 자가 없으면요. 50리터 만약에 부어라 그러면 되게 붓기 어렵습니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데요. 아마 이렇게 요 자를 통해서 50리터를 볼 수 있게끔 만든 아이고요. 근데 옥수 한번 까보십시오. 여성분들. 손톱 다 까지죠? 요런 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옥수는 발명하지 않고 발견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나주라는 와인 따개인데요. 1분에 한 대씩 팔립니다. 제가 강의한 지 한 33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33개 팔렸네요. 벌써 33개 팔렸는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와인 따개가 평균 6,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한국 돈으로. 그리고 이게 싼 게 한 9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15배나 비싸면서 1분에 한 대씩 팔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제가 그걸 발상의 전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6,000원짜리는 쓰고 어디다 보관하죠? 부엌 서랍에 보관합니다. 반면에 이거는 안나는 진열장에 보관을 합니다. 어떤 것은 책상 안에 들어가고 어떤 거는 진열장에 당당히 드러나는 것. 이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안나쥐는요. 이 맨디니가 만든 것으로 사람 이름입니다. 이 맨디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와인을 따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형상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안나가 와이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와인을 따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형상화시킨 거죠. 이걸 바로 우리가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나오고요.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 그 다음에 시스템, 그 다음에 이 스토리텔링, 이 세 가지가 15배 비싸지만 1분에 한 달씩 팔릴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다카시라는 분이 만든 장사의 신이라는 책에서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00엔짜리 토마토를 슈퍼마켓에서 사서 50m 떨어진 이자카야에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썰기만 해서 팔면 300엔이 될 수 있다. 그 차액이 200엔은 뭐냐? 이 바로 주인과 종업원의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학장들끼리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식사를 합니다. 이 안동국시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 집에 갔습니다. 학장님들 한 8분 가셨나?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사진 찍어가지고요. 요거 문 하나 때문에 계속 제가 강의할 때마다 강의를 하기 때문에 10번 정도 제가 강의한 것 같아요. 그것도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래서 한 번도 얻어먹은 적도 없는데.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거기 있던 모든 그 학생들이 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아주 감동을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라노 게이치라는 친구가 이 문명의 우울이라는 그 책을 쓴 아주 젊은 그 아주 감각적인 분인데, 이분이 한테 물었습니다. 앞으로 문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마음을 잃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비누 잘 안 팔리잖아요. 폼크렌즈가 있고. 근데 아이들 절대 손 안 씻잖아요. 엄마 씻으래도. 이렇게 만들었더니 애들이 죽기 살기로 씻네. 애들이 죽기 살기로 씻습니다. 저 가지러. 이해되시죠? 다 아주 사양산업인 비누를 갖고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죠. 이거는 2018년 평창올림픽 때 그 대표적인 사건인데, 이 레베카란 이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곡을 이걸 안 벗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너 왜 안 벗어?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내가 우승할지 몰라가지고 화장을 안 해가지고 절대 벗을 수 없다. 그래서 화장을 안 해가지고요 안 벗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될 겁니다. 여성들은 이해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에서 트로트가 아주 난리죠. 이 전지적 참견 시점에 김호중 편이었는데요. 이 김호중이라는 친구가 아마 드라이브 스루를 해가지고 아마 그 팬들을 만났는데 전부 50대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30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엄마 같은 사람인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5세가 넘고 한 57, 8세 된 아줌마가 김호중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시간이 없어 미장원을 못 갔다 와서 미안하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 같은 친구를 그냥 한번 얼굴 저기 차에서 보는데 그 미장원 못 갔다 와서 미안합니까? 남자들 이해 못하죠. 제가 우리 그 대학생들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앞에 이제 앞머리라는 걸 자를 때는 약 2달 정도 걸린답니다. 이해 안 되시죠? 왜? 첫 달은 자를까 말까 고민하고요. 나머지 한 달은 나 자르면 이쁠 것 같아? 나 자르면 이쁠 것 같아? 친구들한테 계속 묻습니다. 그러고 나서 2달 만에 머리 자릅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여자한테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남자는 어떻습니까? 머리 길렀네? 머리 자르죠. 그래서 제가 머리하고 온 날은 바로 우리 대학원생들이 저한테 교수님 머리하고 오셨네 하고 바로 알아봅니다. 자, 집에서 우리 아내가 예를 들면 머리하고 왔는데 남편들은 안 보이죠.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한테 이렇게 소중한 것을 저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남자들 이거 좀 아는 척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 트로트가 이 젊은 애들도 열광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아이들한테는요 트로트가 신제품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어른들한테는 추억의 제품이고 오래된 제품이지만 10대 20대들은 아주 신제품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은 우리한테도 신제품입니다. 왜냐 아시죠? 이 친구 아까 김호중 트바로트입니다. 오페라로 트로트 하고요. 어떤 친구는 태권도로 트로트 하고요. 우리 뭐 제 아내도 엄청나게 좋아하던데 이모중 이 친구 1등한 친구 이 친구는 발라드 트로트입니다. 지금과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신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트로트에 신이 떴다는 걸 보니까 남진 여러분 46년생이던데요. 75살입니다. 한국 나이로. 와 근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남진의 둥지란 노래를
5살짜리 쌍둥이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요즘 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트로트는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제가. 나의 오랜 가치, 어떤 아날로그적인 가치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고요. 이 특성을 한번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나한테 신제품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 아날로그의 반격이라는 책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날로그 가치와 디지털을 어떻게 만나게 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고요. 이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이제 균형을 잡혀가고 있겠죠. 그리고 상호 보완 관계가 돼야 될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디지털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날로그가 반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이게 최근에 저희 동네에 있는 집입니다. 그럼 보이세요? 이게 식당 입구입니다. 어딘 줄 아세요? 요 사이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 사이로. 요렇게 들어가면, 이 옆으로 들어가면 이런 일식집이 있습니다. 소바집입니다. 아니, 라면집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요 사이로 싹 들어가면 이런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집은요, 물론 맛은 있죠. 모든 게 블로그에서든지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홍보를 알아서 스스로 해주기 때문에 아주 지금 11시, 12시 가면 줄 서서 밥 못 먹습니다. 좌석도요, 열 몇 석밖에 안 됩니다. 역시 디지털이 있어야지 아날로그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새롭게 조명하시고 디지털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했던 그 BTS의 방방콘입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료 공연으로서요, 90분 동안 250억 벌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요, 이 방방콘은요, 보통 BTS가 공연하면 공연장이 보통 5만 명이 옵니다. 근데 이번에 온라인으로 75만 6,600명이 왔습니다. 15배가 왔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요, 평균 12만 원인데 온라인으로는 2만 9천 원입니다. 가격은 4분의 1 주는 대신 사람은 15배가 늘어났죠. 그리고 60억이 250억 되는 4배 이상이 빈 거죠. 아마 새로운 세상이 변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슈가라는 아이가 얘기한 겁니다. 아니, 노래 한 곡 딱 끝나고 나서 확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막 열광을 해야지 그 에너지를 확 끌고 가는데 그게 안 들리잖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의하면 여러분 얼굴도 보고 여러분 반응도 보고 여러분과 눈빛도 교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맥이 빠지면 사실이야. 이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인간의 향기, 인간의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건가, 이게 미래의 중요한 키워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6월 30일이니까 6월 달에 그 밀턴 그레이저 I Love 뉴욕이라는 요 아시죠? 요거를 만든 디자이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양반이 한 얘기입니다. 디자인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Yes, No, 그리고 Wow가 있습니다. 근데 Wow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얘기합니다. 앞으로 Yes나 No는 아까 말한 인공지능, 딥러닝을 해결할 겁니다. 알고리즘이 해결할 겁니다. 다만 우리는 우와 이 감탄을 우리가 인간이 할 일이고요. 이 감탄은 내 일을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키고 내 자존감이며 나라는 인간의 존엄성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 콜빈 박사가 휴먼사 언더레이티드, 인간이 저평가됐다, 이 책에서 보면요, 앞으로 우수한 인간은 어떤 거냐? 공감 능력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뭐 기계와 이러고 하지 말고 인간의 본성에 집중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 가슴에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다,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이건 건지, 아니면 이런 새로운 혼돈으로부터 균형과 조화를 찾아내서 그 질서와 여러분만의 아날로그가 됐던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 주체적 언어와 만나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극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제 둘째 아들 방입니다. 리얼입니다. 자기 얼굴은 가려달라서 제가 가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삽니다. 진짜 더러 죽겠습니다. 지 엄마한테 맨날 싸우는데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어느 한 부성에서는요, 이렇게 수학을 노트 필기 합니다. 본인의 행동은 저런데 어느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수리 논술 대학을 갔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부분은 내가 부족하지만 어느 한 부분만큼 반드시 여러분이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 믿고 그
가치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힘드시잖아요. 그렇지만 가슴이 뛰느냐 뛰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사실은 이 강의하면서 원래 미국 가기 위해서 되게 기대했는데 미국 못 가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만난다는 걸로 굉장히 가슴이 뜹니다. 비록 어설프지만. 그래서 전상일 교수님이 저한테 프레셔 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강의 준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슴이 뛰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지만요. 이 핑크팬더에 보면 이 곰 아버지가 이 얘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거위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국수를 제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국수를 제일 잘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들 국수를 특별하게 여겨라. 여러분 자신의 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물었으면 사람들은 자동차를 얘기 안 했을 거고 그냥 더 빠른 말을 얘기했을 겁니다. 새로운 시대입니다. 근데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죠. 그렇지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올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자동차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하던 것만 하면 하던 것만 하게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던 것만 하면 하던 것만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변화할 거냐 변질될 것이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변질은요 설마와 괜찮까지 사이에 생깁니다. 뭐 코로나 뭐 대충 하다 보면 뭐 지나가겠지 뭐 아유 뭐 설마 뭐 아유 뭐 그거 되겠어? 아유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주정부에서 돈 엄청 많이 주는 거지 알고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이거 끊기고 뭐 6월달 또 6,000불씩 가정당 준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 다음에 어떨 것이냐. 아니 뭐 그때 또 어떻게 되겠지 뭐 이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압니다. 진짜 행동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아휴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배운 거 내 노하우 어떻게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데 너무 속상하시죠? 정말 어렵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혼동 속에서 균형과 질서를 찾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갖고 새로운 달라진 세상에서 다시 한번 뛰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코로나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입니다. 사람마다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멈춰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뛰어가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속도도 다르지만 다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를 찾아내서 그 질서와 여러분의 가치를 딱 맞추는 것이 바로 기회일 거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만의 데이터 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냐? 남들이 만들어놓은 데이터, 유튜브 보면서 그냥 단순히 소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주체적 언어로 데이터베이스 하시고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모여서 컨텐츠가 되고 그 컨텐츠가 모여서 여러분을 미래의 주역으로 만들 거라 믿습니다. 큰 문이라고 꼭 큰 열쇠를 여는 게 아닙니다. 아마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기 아직 그 키게로의 말을 끝으로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나설지만 바람은 늘 나를 설레게 한다. 이 말을 끝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